자, 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험이나 관찰. 원래는 이제 되게 정의가 원래 좀 길어. 원래 좀 같은 조건에서 뭐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험이나 관찰 뭐 이렇게 좀 긴데 그냥 단순하게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어. 사건. 사건이라는 건 이 시행의 결과거든. 시행의 결과. 이거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얘기할 거야. 알지? 뭐 여러 가지의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흔히 알고 있는 거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뭐 있어? 2하고 4하고 6이 있지. 이런 게 이제 사건인 거지. 그리고 보통 사건을 우리가 대문자로 A, B, C, D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 됐지? 그리고 이거의 가지수가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결국 사건의 가지수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3가지. 됐어? 어떤 사건의 가지수 그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이 사건의 가지수, 결국 경우의 수를 얼마나 이제 잘 세냐, 뭐 그런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게 핵심인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뭐 하겠다는 거야? 더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사건의 그 경우의 수를 찾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언제 쓴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쓰겠다고. 됐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 너네가 이제 그 생일이야. 만약에 생일이라고 쳐보자. 생일이라서 이제 서울을 좀 가보려고 해. 서울 가봤냐 너네? 가봤어? 너무 그런가? 서울 가봤지 그지? 안 가봤어? 가봐. 나도 처음에 갔을 때 서울 갔을 때 뭐 이 새끼야 뭐 그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 보따리 메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 정도 아니야. 거기 서울 갔을 때 그 빌딩이 엄청 높잖아. 지하철 딱 이제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딱 봤는데 눈앞에 빌딩이 진짜 엄청나게 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 나도 되게 좀 놀라갖고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더라고. 좀 민망했어. 아무튼 그런 적 있어. 아무튼 서울을 갈 거야. 서울을 가는데 갈 수 있는 경우가 버스가 있고 버스가 뭐야 미친놈아. 버스가 있어. 버스가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차가 한 4종류 있다고 쳐볼게.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냥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있대. 그럼 내가 버스 또는 기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해서 7가지를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버스를 타는 일단 내가 서울로 가는 것 자체가 시행이야. 그치? 그게 시행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는 게 하나의 사건이고 기차를 타는 게 또 다른 사건인 거지. 됐어? 그러면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 내가 기차를 타면서 동시에 버스를 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치? 이런 게 합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이해했냐, 뭔 말이지? 그치? 뭐 이 새끼야, 뭐 이상. 그게 어떻게 돼? 기차 안에서 어떻게 버스를 타? 어떻게 해? 기차에다가 버스를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알지?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돼.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봐볼게.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야.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는 없어. 없다고 생각해야 돼. 너네 숫자가 2가 적혀 있으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어? 주사위에서? 없잖아. 주사위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2야. 이게 3의 배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근데 겹치는 게 있는 거지. 오케이? 겹치는 게 있다고 표현할 거야. 동시에 일어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겹치는 게 있다고 표현할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2의 배수 몇 개? 3개. 3의 배수? 2개. 더 할 거야. 근데 겹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6이 하나가 있어. 그지? 여기에도 6이 있고 여기도 6이 있어. 그지? 그럼 2번 셌잖아. 똑같은 걸.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빼겠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얼마? 4가지. 이렇게. 근데 왜 겹치는 거? 근데 왜 그 같이 아니면 이 배수, 3의 배수? 아니 주사위 네가 던져봐. 주사위 던졌을 때 눈이 이렇게 나왔어. 너 이거 3의 배수야? 6 나오면은 같이. 그러니까 그걸 겹친다고 표현한다고. 동시에라고 하지 않고 겹친다라고 하라고. 알았어? 새끼 씨. 꼭 이제 못하는 놈들이 이상한 질문하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만약에 마찬가지 이렇게 3개가 나왔어. 그럼 이게 2의 배수야? 아니잖아. 얘는 3의 배수잖아 그냥.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근데 겹치는 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빼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했냐?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어? 겹치는 게 있어. 겹치는 게. 됐지? 그걸 뺄 거야. 됐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 주사위를 던졌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끝난 거지. 맞아? 그리고 뭐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럼 끝난 거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건 A고 이게 사건 B잖아. 맞아? 근데 이 사건 A나 B가 한 번이 일어나면 A든 B든 한 번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상황은 끝난 거지. 그 시행은 끝난 거잖아. 이해하냐 뭔 말이지? 네.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때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것도 좀 애매한가? 애매하다고. 그래? 아이씨, 그냥 겹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제일 깔끔해. 오케이? 겹치는 거. 같이 일어나는 거랑 겹치는 거의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거랑 겹치는 거랑 차이. 봐봐. 2의 배수는 뭐야? 2, 4, 6 아니야? 3의 배수는 3,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봐. 일단은 6을 제외하고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2가 나오면서 동시에 3이 나올 수 있어? 아니잖아. 그치?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해했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6을 포함한다고 해도 2가 나오면서 동시에 6이 나올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맞지?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2의 배수 보따리는 얘네고 3의 배수 보따리는 얘네야. 맞지? 근데 얘네하고 얘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겹치는 게 있을 뿐이지.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게 있잖아.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냥 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6이라는 거를 동시에 일어난다기보다는 겹치는 걸로 보겠다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건 이제 설명할 거야.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빼버리면 되는 거지. 더한 다음에 이제 빼는 거지. 겹치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얘가 언제 사용하냐면 A, B가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요때 이제 그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봐봐. 너네가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학원을 갈 거래.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 갔다가 학원까지 갈 거야. 근데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가지가 있고,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이 이제 4가지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 갔다가 학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 자, 여기 하나당 하나, 둘, 셋, 4가지 길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길이 있고 여기도 네 가지 길이 있어. 그럼 뭐야? 3 곱하기 4가지를 하겠다는 거지. 12가지가 되겠지. 12가지. 맞아? 아니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갔어. 그럼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길로 갔어. 또 네 가지가 있고 이 길로 갔을 때도 네 가지가 있잖아. 맞아? 그럼 결국 여기가 지금 세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네 가지니까 둘이 곱해서 12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치? 그럼 여기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사건이 A고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이 A하고 B는 지금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을 조금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하고 동시간대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동시간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 그걸 합친 게 동시에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러면 잘 봐. 내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이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 도착을 해야 끝난 거잖아. 이 시행 자체가.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A하고 B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그 동시에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A, B가 다 나와야 그래야 이제 끝난 거잖아. 이거. 이 시행 자체가. 그럼 이때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지. 얘는 어때? 얘는 A만 나와도 끝이잖아. 주사위 던졌어. 2 나왔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시행이? 맞지? B가 꼭 안 나와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상황은. 됐어? 됐지? 그래서 요렇게 12가지 곱하겠다는 얘기야. 됐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너네가 이제 뭐가 있지? 어디 좀 행사를 가려고 해. 행사. 어디 좀 그냥 무슨 뭐 지역 행사래. 행사 좀 큰 행사가 있어. 그래서 행사에 너네가 놀러 가려고 해. 놀러 갈 건데 놀러 갈 때는 당연히 이제 옷에 좀 신경을 쓰겠지. 맞지? 옷에 신경을 쓸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옷장을 뒤져보니까 상의가 3벌 정도 있고 하의가 4벌 정도 있어. 그리고 신발이 한 10켤레 있어. 신발 부자야.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코디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있을까? 3 곱하기 4 곱하기 10 해서 120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의랑 하의를 골랐다고 끝이 아니잖아. 신발까지 다 골라야 끝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3가지하고 4가지하고 10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변태야? 신발만 신고 나와? 저 이상한 변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저 뒤질라고. 120까지. 오케이? 그치? 그리고 이것도 봐봐. 상의를 입는 동시에 하의를 입고 동시에 신발을 신는다. 이거 3개를 동시간대 할 수 있어? 동시간대 못하지. 동시간대 이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신을 수는 없잖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연속적으로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의 입고 하의 입고 그 다음 신발 신고 이렇게.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동시에라고 말하는 거는 연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동시간대도 마찬가지야. 동시간대도 주사위를 내가 2개를 던졌어. 동시에.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36가지지.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이거는 동시간대가 맞지. 주사위 2개를 동시간대 던졌잖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던지고 이렇게 한번 던진 게 아니라 동시에 던졌잖아. 이렇게 말 그대로 동시간대. 됐어? 그래서 동시간대라는 것도 의미가 포함이 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로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냐?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볼 때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문제를 보고 요거 판단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거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에서 또는이라든가 이거나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긴 하거든. 그리고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되고 그냥 너네가 상황을 봤을 때 아,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네. 그러면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것 같으면 고배 법칙으로 가는 거라고. 이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표현은 충분히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있거든. 표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구분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더할지 곱할지를 결정하라고. 됐어? 이제 그래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세는 게 있어. 세는 거. 그러니까 노가다. 하나씩 세는 거야. 직접 세는 건데 근데 이게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하나씩 세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뭐 5의 배수인 경우를 따져보래. 합이 5의 배수인 거. 합이 5의 배수인 거.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있지? 숫자부터 생각해 볼게. 뭐가 있어? 첫 번째로 5하고 뭐 있어? 뭐 임마? 5하고 10이 있겠지, 그지? 주사위에 눈이니까. 맞지? 이렇게 먼저 나눠주고 여기서부터 찾는 거야. 그럼 합이 5인 게 뭐가 있어? 1, 4가 있고 또 2, 3이 있고 그치? 3, 2가 있고 4, 1이 있지. 그치? 이렇게 있지. 너 주사위에 0이 있어? 쟤 어떡하냐? 쟤 너 경우에서 할 때 어디 잠깐 전학가 있으면 안 돼? 경우에서 할 때? 아이씨, 뒤질라고. 깊게 생각하라고. 눈 떠. 그리고 너 지금 눈이 한 10분의 1 정도 감겼어 지금. 요렇게. 그리고 너네가 지금 방금도 실수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셀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은 100% 틀려. 100%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틀린다고 보면 돼.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끝에는 뭐야? 얘가 끝이지. 1, 4 아니면 뭐야? 4, 1. 이게 끝이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4, 3, 2, 1 순서대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야 너네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세는 것도 무식하게 막 세는 게 아니란 얘기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세야 돼. 이해했냐? 저 새끼 너 왜 웃어 이 새끼야? 저 새끼 왜 웃으면 왜 터졌냐? 뭐에 터졌냐? 거울 봤냐? 근데 왜 웃어? 알았지? 그럼 요건 뭐야? 10 되는 건 뭐 있어? 5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5가 안 돼. 5가 끝자락이야? 아니지. 4, 6이 끝자락이지. 6, 4나. 그지? 그 다음은 5, 5. 그 다음은 6, 4가 되겠지. 3, 7이 어딨어 이 새끼야. 3, 7이. 주사위에 7이 어딨어 주사위에. 주사위에 7이 있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가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중간부터 뚝 끊어가서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헷갈려. 100% 실수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해서 이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세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노가다 세우는 것도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 단순히 이제 이게 뭐 그냥 막 세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정리가 좀 있어야 돼. 좀 정리를 해서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세는 그런 그 좀 이렇게 스킬이 좀 필요해.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것도. 저런 문제를 써가지고 이건 못 풀어. 이건 그냥 이건 다 세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세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수영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노가다로 세는 방법 중에 수영도라는 게 있어. 수영도라는 건 뭐냐면 너네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지? 마인드맵이 이제 처음에 가운데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생각을 이제 쭉 넓혀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세는 게 수영도거든. 그냥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봐봐. A, B, C, D 자물쇠가 있다고 쳐보자. 자물쇠가 있어. 그럼 이거에 맞는 열쇠가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열쇠를 섞어.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뽑아. 랜덤으로. 그래서 꼽고 돌릴 거야. 그럼 A에 그냥 아무거나 열쇠 하나 집어서 A에 꽂고 돌렸어. 근데 안 열렸어.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집어서 B에 꽂고 돌렸어. 안 열렸어. C도 안 열리고 D도 안 열렸어. 이런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열쇠가 다 맞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때 이제 수영도를 사용하는데, 봐봐. 여기에 열쇠가 안 맞아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열쇠가 뭐가 있어? B 아니면 C 아니면 D가 있겠지. 소문자로 쓸게, 열쇠에. 그럼 여기엔 뭐가 있겠어? A 아니면 C 아니면 D가 있겠지, 그지? 그럼 B, A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 C, D 올 수 있어? C 오면 열리는데 얘가? 이거 열리면 좀비한테 물려 죽어. 그럼 뭐야? A는 썼잖아. A 썼는데 또 쓰려고? B는 앞에 있잖아. 저는 뒤질라 보지. 여기 뭐야? D랑 C가 와야지. 이해했냐? 네. 그러니까 열쇠가 B, A, D, C가 이렇게 꽂혀줘야 그래야 안 열릴 거 아니야 다. 이해했냐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다 안 열리는 경우를 찾고 있는 거라고. 그게 몇 가지인지 찾는 거라고. 됐어? 그 다음 B, C 다음 뭐 했어 여러분? B, C 왔어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뭐 있어? 아 A 올 거야? 그럼 그 다음 뭔데? D 열리네. 좀비 안녕. D, A지 그치? 여기 바깥에 좀비가 있다고 생각해봐. 열리면 죽는 거야. 그럼 B, D는 그 다음 뭐야? A, C겠지 이렇게. 됐어? 그치? C 왔어. A, B, D, 그치? 그 다음 CA 왔어. D, B겠지. 이런 씨. 넌 이번에 시험 봐야 돼, 임마. 넌 씨. 그 다음 CD, 그 다음에 CD가 왔다고, 이 새끼야. 어? CD가 왔다고, 이미 열쇠가. C하고 D가 왔다고. A, B겠지, A, B. 또 BA도 괜찮지. 이렇게 됐어? 그럼 D가 왔어. 그 다음은 A, 그 다음에 C. 요거는 DA가 왔을 때 B, C가 되지. DC 왔어. A, B 혹은 BA 둘 다 가능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수용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수용도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물쇠 상황이 수용도가 아니라 이 방법을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를 치는 방법을 수용도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수용도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딱 이 상황은 그 중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그냥. 오케이? 몇 가지야 총? 9가지. 9가지. 돼서? 이렇게 9가지로 세는 거지.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이걸 예시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 요거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은 내가 자물쇠로 예시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있다고 해봐. 각자 자기 자리가 적힌 자리가 있어.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가. 그러니까 뭐 배우겠지. 그러니까 뭐 배우 같은 거지. 배우가 촬영 갈 때 자기 이름 적힌 거 막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뭐 이게 A, B, C, D가 있어. 적혀 있어. 근데 A, B, C, D가 지금 하도 바빠갖고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막 앉았어. 아무 데나 네 사람이 여기 앉았는데 서로 다 다른 사람 자리에 앉은 거야. 그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어때? 같은 상황이지. 그걸 일단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런 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이 경우의 수에서. 오케이? 네, 여기 왜 B, C, D는 있고 왜 A는 없어요? 어? 어디? 그 수용도 저요. B, C, D, A. 위에 A가 있잖아. 그럼 열리잖아. 아, 그럼. 너 이따 남아. 야. 너 남아서 저기 어디야? 저 주차장 있거든? 주차장에 이따 따라와 있다. 넌 뒤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똑같지? 그걸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아 이거 똑같은 상황이네?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잘 그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9가지.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9가지고
5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상황, 이 똑같은 상황에서 5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44가지야. 할 수 있겠어? 빡시겠지. 시험 시간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지? 짧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하기 빡시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외우는 편이야. 요거는 5가지. 그 6개부터는 안 나와.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6개를 출제하는 미친놈은 없거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세야 되는 건데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걸 낼 수는 없단 말이야. 몇 개인지 나도 몰라. 이건 세봐야 돼. 4개가 27개. 그러니까 9개라고 9개. 너 저 일단 다물고 있어. 조용해. 입 다 꼬맨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5개 있을 때는 44가지. 4개 있을 때는 9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외우는 편이야. 3개는 금방이야. 3개는 딱 2가지밖에 없어. 이거 금방 세.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세고 한 4개 있을 때랑 5개 있을 때는 9가지, 44가지.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좋긴 해. 됐어? 아무튼 이런 게 있어. 이것도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거 고등과정에서도 안 배워 공식을.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딱 2개만 좀 기억하는 게 좋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 조용히 해.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일렬로 세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게 총 3가지가 있지.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3가지를 배웠잖아. 맞지? 합의 법칙하고 뭘 배웠어? 고의 법칙. 그리고 일일이 세는 거. 맞지? 3가지를 배웠는데 이 3가지만 있어도 충분해. 요것만 있어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모든 문제는 다 풀려. 근데 조금 비효율적이야. 그 3개만 가지고 다 풀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잘 나오는 상황들이 있거든. 활용이 잘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 상황들은 좀 기억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걸 이제 기호로 따로 배워. 그 상황 자체를 나중에 기호로 따로 배우거든. 근데 지금은 기호로 이제 뭐 배운다기보다는 일단 그 상황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몇 가지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중 첫 번째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세운다라는 거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봐봐. A, B, C라는 3사람이 있어. 이 3사람을 내가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러면은 자리가 딱 3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3자리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가지. 3 곱하기. 그럼 A, B, C 중에 그냥 하나가 왔다고 쳐볼게. 그 다음 뭐야?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이걸 다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왜냐면 3명을 다 나열해야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세우는 사건하고 여기 세우는 사건하고 여기 세우는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야? 다 곱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가지? 6가지라고 쓰겠다는 거지. 됐냐? 그러면 4명일 땐 어때? A, B, C, D 4명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몇 가지야? 4, 3, 2, 1.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에서 24가지라고 쓸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럼 5명은 5, 4, 3, 2, 1이겠지, 그지? 5, 4, 3, 2, 1. 그렇게 하면 돼. 곱하면 돼. 됐지? 그게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지?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플러스가 돼. 플러스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조건인데, 자, A, B, C, D로 가볼게. 이렇게. A, B, C, D를 이제 A, B, C, D 중에 A, B 이 두 놈이 짝꿍이래. 얘 둘은 떨어질 수 없대. 그래서 이 둘을 이웃하게 세우려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웃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A, B를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밧줄로 묶는 거야. 이 둘을. 그러면 몇 덩어리야? 3덩어리. 하나, 둘, 3덩어리야. 그치? 그럼 3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밧줄로 묶었지만 A, B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지만 BA로 바뀔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요 안쪽에서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뭐야?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2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네.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A, B, C, D라고 해볼게.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중에서 A, B, C 얘네가 또 이제 같이 그 짝꿍이래. 삼총사래. 얘네를 일렬로 묶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웃하게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덩어리는 몇 덩어리야? 3덩어리.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 밧줄 안에서 나열될 수 있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맞지? 다 동시에. 그래서 얼마? 36가지라고 쓰는 거지. 됐어? 됐지? 요런 게 이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지?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 이번에는 A, B, C, D, E 5명이 있는데 5명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야. 5명을 다 나열하지 않고 딱 2명만 나열하고 싶어. 2명만. 2명만 뽑아서 나열을 하고 싶어. 그럼 몇 가지야? 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아니야? 5 곱하기 4. 얼마? 20가지. 이게 끝인 거지. 되냐?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딱 2명만 뽑아서 나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5 곱하기 4에서 20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잘 봐. 요 20가지 안에는 A, B하고 B, A 이렇게 나열된 게 서로 같은 경우로 세져 있는 거야?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야?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야. 오케이? 다른 경우로. 지금 얘네도 다 똑같아. 다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이 상황 자체는 뭘 고려하겠다는 얘기냐면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야.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이게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요거 되게 중요해.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야 지금. A, B랑 B, A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됐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잘 봐. 이걸 무슨 상황이랑 똑같이 볼 수 있냐면 A, B, C, D 이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게 뭐야? 이게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A, B 뽑히면 보통 누굴 먼저 뽑아? 반장을 먼저 뽑지. 그럼 A가 반장, B가 부반장. 근데 B, A가 뽑히면 뭐야? 반장이 누구야? B, 부반장은 A가 되는 거지. 다른 거지, 둘이. 맞아? 그러니까 그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얘랑 이제 같은 상황인 거지.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냐? 됐지?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게 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보다는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알았지? 저 일렬로 나열에 꽂히면 안 돼.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너네. 너네 그 타봤냐? T? 네. TX 플러스? 그거 타봤냐? 네. 안 타봤어? 재밌어, 그거. T가 있잖아, T. T에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사람이 앉았어. 친구끼리 3명이 놀러 갔어. 그 자리가 3자리 남았어. 그치? 1명 떨어져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상황을 A, B, C 3명이 여기 이제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일렬이 아니라도 이게 A, B, C, B, A, C 이게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잖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상황이면 그러면 저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랑 같은 거라는 얘기지.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럼 몇 가지인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6가지겠지. 똑같이. 됐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됐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 개수. 똑같아, 자연수도. 잘 봐. 자연수를 만들 건데 숫자가 1, 2, 3, 4, 5가 있다고 해볼게. 그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연수,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자리 몇 개라고? 2자리 자연수 만들 거라고. 자리가 몇 개?
아, 두 자리면 두 자리야. 두 자리면 말 그대로 두 자리지. 뭐 이게 고민을 해. 두 자리잖아, 말 그대로.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아니야? 그 다음은 뭐야? 4가지 아니야? 똑같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5가지. 뭐가? 아, 자리가 두 자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5가지잖아. 하나 썼잖아. 아, 5가지 중에 하나 썼잖아. 뭐, 5라는 거 썼잖아. 그럼 이거 빼고 이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저런, 씨. 쟤 국어를, 쟤 외국 사람이야? 외계인이야? 뭐야? 빵상?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보통 예시로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저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가지라고 썼잖아. 그럼 요 5개 중에 그냥 예시를 그냥 하나를 잡는 거야. 그냥 너네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뭐 있어? 뭐? 아니, 여기서 이 새끼야. 100이 왜 나와 이 새끼야. 너, 이거 던지고 싶어. 이거. 뭐 있지? 4로 할게. 4 왔어. 그럼 4 이제 빼고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럼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예시로 하나씩 써주면 보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총 20가지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0, 1, 2, 3, 4가 있다고 해보자. 이번엔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맞아?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지. 왜? 0은 못 들어오니까. 맞지? 그럼 4가지 중에 하나 예시로 쓰라고. 뭐 있어? 2로 쓸게. 2 버렸어.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지 이제. 그치? 하나 빠졌지만 0이 다시 들어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생각만 할 줄 알면 된다고. 됐어? 근데 이걸 못하니까 걱정인 거지. 맞지? 생각하라고. 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네 얘기하는 거지. 네 얘기. 너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야. 그 다음 세 번째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잘 봐. A, B, C, D 4명이 있다. 4명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을 거야. 그거의 경우의 수를 찾을 건데, 봐봐. 이 대표 뽑는 거랑 아까 일렬로 나열한 거 있지? 그거랑 조금 다른 게, 봐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반장하고 부반장 하나씩을 뽑는다고 쳐볼게. 그럼 몇 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2명. 그럼 그 가지수는 몇 가지야? 12가지. 12가지. 그치? 12가지. 여기 몇 가지라고?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라고. 저 새끼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봐. 이거 어떡하냐, 저 새끼. 12가지지, 12가지. 맞아? 12가지. 근데 잘 봐. 이 12가지 안에는 A, B하고 B, A가 이게 같은 경우로 세져 있어? 아니면 다른 경우로 세져 있어? 다른 경우로 세져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대표를 뽑는 상황이라고 치잖아? 대표 2명을 뽑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는다. 이런 거지. 그럼 먼저 뽑힌 게 의미 있어? 없잖아. 그치? 먼저 뽑혔다고 한 조각 더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같이 가서 먹을 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어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대표를 뽑는 상황이면 이 둘이 뭐야? 같은 상황이지.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반장 하나랑 부반장 하나 뽑는 경우에서는 얘랑 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아니, 다른 거잖아. 얘가 반장이고 부반장이고 반장 부반장인데 다른 거잖아. 아니, 네가 반장하는 거랑 네가 부반장하는 거랑 같아? 에? 뭐라고? 아니, 네가 반장을 하는 거랑 네가 부반장을 하는 게 같은 경우냐고. 다른 거잖아. 그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반장, 부반장, 반장, 부반장이라고. 여기는 A가 반장이고 여긴 B가 반장일 거 아니야. 다를 거 아니야. 맞지? 다르잖아. 근데 대표를 뽑는 경우는 둘이 어떻게 뽑히든 상관이 없다고. 그냥 2명 뽑아서 얘 청소시키거나 피자 먹으러 가거나 할 거라고. 그럼 이거랑 같아, 달라? 같겠지, 당연히. 맞지? 같잖아. 그치? 똑같단 말이야. 그럼 결국 지금 요 12가지는
이거에 지금 이게 지금 지금 A, B, BA가 다른 경우로 세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대표 뽑는 경우로 이제 상황을 바꾸잖아. 그러면 이건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몇 배가 불어 있냐면 2배가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그래서 이걸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대표를 뽑는 거는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이야. 오케이? 근데 이 2 곱하기 1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A, B랑 BA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야? 6가지가 이제 되는 거지. 대표를 뽑는 건. 그럼 잘 봐. A, B, C, D, E 5명이 있어. 이 중에서 대표를 3명 뽑을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일단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어? 뭐라고? 3 곱하기 뭐라고? 2 곱하기 1이지. 이렇게 나누겠다고. 됐어? 너 오늘 남아. 이렇게. 알았지? 응. 다시.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있어. 8명 중에, 8명 중에, 8명 중에, 회장 하나, 회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또 뭐 있지 또? 회장, 부회장, 총무 말고 또 뭐 있냐? 청소당번, 청소당번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 8명 중 대표 4명을 뽑을 거래. 그럼 뭐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4 곱하기 3, 2, 1이라고. 이걸 계산하면 된다고. 됐냐? 이렇게. 자, 이걸로 이제 계산 하나씩 해볼게. 34번부터. 자, 두 자리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90까지 8의 배수 몇 개 있어? 90까지 8의 배수. 그럼 이 90을 8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있는데? 11개 있지, 11개. 근데 11개인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돼? 하나 빼야지. 맞아? 그래서 몇 개? 10가지가 있겠지. 끝이지, 그럼. 너 존나 많이 틀린다 해야 내 손가락 걸 수 있어. 손가락 걸어줄게. 뭐라고? 몰라, 그것까지. 자, 다음에 2, 4, 5, 7 선분이 하나씩 있대. 여기서 3개의 선분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래. 일단 몇 개가 있어? 일단 3개를 선택하는 게 몇 개가 있어, 여기. 2, 4, 5랑 또 4, 5, 7. 2, 4, 7이지, 그치? 그 다음은 2, 4, 7로 세야지. 그렇게 막 세는 게 아니라 2, 4, 7. 그 다음에 2, 5, 7, 그치? 2, 5, 7. 그 다음에 2, 5, 4, 5, 7이지. 이렇게. 딱 4가지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이것도 순서대로 센 거야, 지금. 그치?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삼각형이 되려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지. 그치? 첫 번째 거 어때? 괜찮지? 얘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지? 미친놈아. 그치? 괜찮아. 얘는 탈락. 얘 탈락. 얘 괜찮아. 그치? 그래서 몇 개? 2개. 44. 1000원짜리 10장, 500원짜리, 100원짜리 10개씩 있대. 여기서 지폐 또는 동전을 꺼낼 때 3,500원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1,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X장 500원짜리 동전 Y개 100원짜리 동전 Z개라고 하면 식은 1000X 더하기 500Y 더하기 100Z가 3,500원이지. 그래서 0 2개씩 까면 얼마? 10X 더하기 5Y 더하기 Z는 35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상으로 찾는 거야. 하나씩 찾아야 돼. 기준을 당연히 뭘로 잡아야 돼? 그치, 10 제일 크니까. 맞지? 그럼 X를 기준 잡아서 순서상으로 써볼게. X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할게. 끝에서부터 하라고 했지, 그치? 0일 때 안 쓰는 것부터. 그럼 뭐 있어? 7 하고 0 끝에서 시작한 거지 이게. 그 다음 뭐야? 0, 6, 5 그치? 그 다음은 0, 5, 10 끝이지 이게. 그 다음 여기가 X가 뭐일 때 이제? 이젠 X가 1일 때 세야지 그치? 1일 때 1일 때 얼마? 1호 빵이지. 맞아? 이게 끝이겠지. 끝자락. 맞아? 0, 50이 끝 아니야? 100원이 10개라고 이 새끼야. 어? 에? 아? 너 오늘 남아서 내가 저 교육 제대로 시켜줄게. 정신교육. 그 다음 뭐야? 1, 4, 5. 그 다음에 1, 3, 10. 됐어? 그치? 또 2, 3, 빵 2, 2, 5 2, 1, 10이겠지. 3, 1, 0. 또 있어? 3, 0, 5. 그치, 3, 0, 5 가능하네. 또 있어? 없지. 몇 개 있어? 11개 있겠지. 됐어? 1, 3, 10에서 1, 2, 10 네가 해봐. 1, 2, 10 대단하. 10, 10, 10 1, 2, 10이라며 네가. 15는 10이 넘어가는 100원이 10개 있는 같이 나와야지. 100원짜리 몇 개 있다고? 시훈아? 시훈아? 10개 있다 했지, 그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뭐라 했잖아, 그치? 방금 뭐라 했잖아. 한 30초 전에, 그치? 근데 그 옆에 또 지랄하고 있네. 그 다음 47.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5가지 있고 지하철을 타는 거 3가지.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 있어? 상준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 지하철에다 버스 매달 거야? 그 다음에 51.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개의 곡이 있는데 한 개를 꺼낸대. 4의 배수 또는 18의 약수가 적힌 거. 일단 1부터 20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 다음에 18의 약수는? 하나, 둘, 셋, 넷. 18의 약수는 몇 개 있어? 6개 있지, 6개. 맞아. 겹치는 거 있냐, 혹시? 4의 배수하고 18의 약수가 겹치는 거. 없지. 없어. 18은 2가 하나밖에 없지. 그지? 4는 2가 2개니까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냥 겹치는 거 없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4의 배수랑 18의 약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더 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11가지. 그러니까 이런 걸 셀 때 항상 겹치는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맞지? 겹치는 게 없으면은 그냥 더하면 되지만 있으면 빼야 되니까. 그 다음 55.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2 또는 4인 경우. 차가 2이면서 동시에 4일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기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로 차가 2인 경우 뭐 있어? 어떤 거? 64. 64로? 64. 이것도 어차피 끝자락이니까. 또
4, 2, 5, 3, 4. 내가 뭐라고 했지? 순서대로. 그치, 순서대로 하라고. 응? 이 변태처럼. 그 다음 뭐야? 5, 3, 또 4, 2, 그 다음에 3, 1. 그 다음 자리 바꿔. 6, 4, 6, 그지? 각자 자리 바꿀 수 있지. 3, 5, 뭐 2, 4, 그 다음 1, 3 이렇게. 몇 개? 8개.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가 얼마? 4, 뭐 있어? 6, 2, 또 5, 1, 그러면 2, 6하고 1, 5도 있겠지. 그래서 몇 개? 4개. 겹치는 거 당연히 없지. 그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해야지. 얼마? 12겠지. 58. 자음 3개, 모음 2개.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글자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개수. 어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럼 뭐야? 3 곱하기 2지. 얼마? 6개지. 6가지가 되겠지. 62. 그림같이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3가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까지 가는 거. 일단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 1. 한 가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그치? 또 뭐 있어? 4. 집에서도 4. 아. 뭐가 있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 응? 몇 가지? 한 가지. 한 개 더. 학교에서. 한 가지 더. 뭐 하는 거야?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12개지. 12개. 3 곱하기 4 해서 하는 거. 그지? 도서관 갔다 가는 게 있지. 총 몇 가지? 13가지. 이거랑 이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13가지. 그럼 저 이거 다 해요? 다 할 거야. 20kg. 두 개의 주머니 AB에서 AB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AB에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경우를 구하래. 1부터 9까지 소수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지, 그지? 2, 4, 5, 7, 4개. 맞지? 4. A에서 소수 꺼내는 경우 4. B에서 소수 꺼내는 경우 4. 동시에 꺼내니까 곱하기. 그래서 16이 다 되지. 소수가. 자, 69번. 동전 3개와 주사위 1개를 던져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지. 앞뒤. 맞지? 근데 그 동전 3개야. 그럼 2 곱하기 2, 주사위 하나, 6 해서 48가지겠지. 오케이? 주사위잖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3가지 전구가 하나씩 있는데 이 3개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 이거 동전의 앞뒤랑 같은 거지. 키거나 끄는 거 2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겠지. 그래서 8가지지. 원래는 모두 꺼진 거는 보통 신호로 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근데 얘는 나와 있지. 신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8이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만약 모두까지 표시를 그럼 빼기 1 해야지. 생각 안 하면. 신호로 생각 안 하면. 그 모두 꺼진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 다음 75. 책 6권 중 4권 뽑아서 일렬로 꽂을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60까지겠지. 쟤 자꾸 뒷북치냐 너. 응? 앵무새야? 뭐라고? 뭐라 했을게? 78. 선생님 한 명과 학생 4명이 영화관에서 일렬로 붙어있는 5개의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볼 건데 선생님이 어디 있어? 가운데 있을 거래. 그럼 선생님 그냥 가운데 고정. 그치? 여기다 그냥 묶어놔. 밧줄로. 그럼 나머지 4명을 여기다 나열. 몇 가지야? 4, 3, 1. 몇 가지? 24가지. 쉽지? 원래 쉬워 되게 엄청. 82번은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 찍을 거야. 이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여학생 2명을 어떻게 하라고? 묶어. 밧줄로. 그리고 남학생 4명 이렇게 있지.
그럼 한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5덩어리. 5, 4, 3, 2, 1 곱하기 A, B 자리 바꾸는 거 2 곱하기 1 해서 240까지가 되겠지. 이게 빨라요. 그래. 86번. 자, 여기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여기에 칠할 거래. 마찬가지지. 이것도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순서가 달라지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칠할 때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거 있지. 그게 뭐야? A나 뭐 C, 그지? 두 개 다 괜찮지? 그거를 이제 칠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A를 칠해도 되고 C를 칠해도 되고 상관없어. 뭐 A부터 가볼게. 요거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한 가지. 얼마? 24. 다 곱할 거지. 24가 좀 많이 나와.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곱할지 더할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나중엔 습관처럼 바로바로 나온다. 맞지? 그냥 이 방법, 곱하네? 그냥 곱해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라고. 왜 곱하는지. 맞지? 왜 더하는지.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홀수 1, 2, 3, 4, 5거든. 홀수니까 1의 자리가 뭐여야 돼? 1이나 3이나 5지, 그지? 그럼 1, 3, 5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곱하기 1 들어왔어. 만약에 1이 들어왔다 쳐볼게.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제? 네 가지지. 2, 3, 4, 5 다 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4 얼마? 12개지. (94) 0부터 6까지 7장 카드 중에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은 6가지. 그지? 뭐 하나 들어왔다 쳐보자. 이제 0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지?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지. 그지? 그래서 180가지지. 이해 못하는데 지금. 이해하는 척 하는 거야. 응? 63, 18이지. 63, 18. 63, 18. 그치? 5, 6, 30. 63, 18. 맞지? 18. 999. 7명의 배우 중에 서로 다른 배역 3개를 맡을 서로 다른 배우 1명씩 뽑을 거래. 그럼 그냥 3명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순서를 고려해서. 765지, 765. 얼마? 210. 천사. 어느 중학교 학생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 회장 하나, 부회장 2명 뽑을 거래. 일단 회장 하나 뽑아. 몇 가지야? 10. 곱하기. 그 다음에 부회장 2명이면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지. 부회장끼리는 같으니까. 그럼 뭐야? 9 곱하기 8 9네 2 곱하기 1. 그렇지. 맞아? 그래서 얼마? 360이지. 응? 뭐라 했어? 10번. 그러니까 좀 심각하지, 그지, 시훈아? 지금. 네가 평소에 그 문제를 잘 안 읽는 습관이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야. 진짜 최악이잖아, 그지? 나쁜 쪽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엄청 안 좋은 거야. 그냥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식 잘 쓰고 문제 잘 읽고 하라고. 유독 시온이가 좀 이렇게 잘 안 돼, 지금, 시온이가. 상준이 마찬가지야, 옆에. 남 일처럼 듣지 마. 니도 마찬가지야. 웃지 마, 니 얘기야. 아니야, 너 진짜 안 읽어. 그러니까 니네 둘이 제일 심각해, 진짜 그게. 이게 진짜 습관이라서 고치는데 좀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문제 좀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때 어떡하려고. 지금이야 솔직히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어떻게 넘어간다고 쳐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고치라고. 알지?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야. 근데 가끔씩 실수하잖아, 그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돼. 근데 이제 실수가 좀 더 많은 것 뿐이야, 저희 지금 시훈이랑 상준이가.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야지. 9개. 자, 6개야. 여기서 2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봐봐, 선분이야. 선분 AB하고 선분 BA는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어때 이거?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인 거지. 맞아? 그리고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럼 4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의 점을 대표로 뽑는 거지. 그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4 곱하기 3 분의 2 곱하기 1이지. 그래서 6가지.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것도 지금 문제에서 대표를 뽑아라 이런 말이 아니지.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근데 이 문제를 뜯어보니까 선분은 A, B랑 B, A가 같네. 순서를 고려하지 않네. 그럼 이건 대표를 뽑는 상황이랑 똑같네. 결국 4개의 점에서 대표를 2개를 뽑는 거랑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대표를 뽑았던 그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그것만 찾으면 대표 푸는 방법이랑 똑같이 풀어야지 라고 이제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선분이 아니라 반직선이야. 그럼 어때? 12개. 그치? 그럼 다르지.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른 거잖아. 그치? 다른 거야. 그럼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랑 같은 거지.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했냐?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도 선분이 나오냐 반직선이 나오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직선이면 어때? 직선이면 24개. 6개지, 그지? 직선이면 선분이랑 똑같지?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그러네. 6가지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해했지? 네. 그치? 네, 그거 안 나왔어요. 9랑 44고. 잘못이에요. 그거 사실 여기선 잘 안 나와.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좀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엄청 잘 나오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게 한 번 나왔을 때 너네가 그거를 하나씩 세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지.